위기일수록 부의 지도가 바뀝니다. 2026년 한국 경제의 유일한 탈출구는 이곳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마 파란불이 켜진 종목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주쯤은 가지고 있다는, 아니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믿었던 국민주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분들의 상실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만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도무지 뚫고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환율은 1,400원을 넘나드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잘 되고 경제가 좋아져야 하는데 지금 내수 경기는 꽁꽁 얼어붙어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연구소들이 내놓은 2026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충격적입니다. 대략 1.6%에서 1.9%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뉴스를 틀면 온통 경기 침체다, 저성장이다, 인구 소멸이다 하는 우울하고 무서운 소식들 뿐입니다. 도대체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이대로 모든 산업이 다 무너지고 한국 경제는 추락하는 일만 남은 걸까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기이하고도 낯선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출 비대칭의 시대 혹은 초양극화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경제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오면 그 돈이 하청업체로 다시 직원들의 월급으로 그리고 식당과 상점으로 흘러들어가는 낙수 효과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을 바라보는 지금은 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잘 나가는 곳은 미친 듯이 잘 나가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경쟁력을 잃은 곳은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의 지도가 완전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다 삼성전자 주가만 바라보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을 때 대중의 관심 밖에서 조용히 그러나 아주 거대하게 글로벌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하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곳들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높이고 미국 우선주의를 외칠수록 오히려 제발 한국 기업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대체 불가능한 세 가지 핵심 산업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위기 속에서도 역대급 수주잔고를 세우며 2026년 여러분의 계좌에 돈벼락을 안겨줄 준비를 마친 조선, 방산, 그리고 전력 인프라 산업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뼈 때리는 통찰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좋다더라 하는 수박 겉핥기식 정보가 아닙니다. 2025년 결산 실적에서 증명된 숫자의 힘,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를 역이용하는 전략, 마지막으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리스크까지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진짜 기회를 잡고 싶다면, 그리고 2026년부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오늘 이야기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에 앞서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출 비대칭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던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같은 전통적인 효자 종목들이 중국의 거센 추격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의 모든 물건을 더 싸게 그리고 꽤 괜찮은 품질로 드러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위기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아남은, 아니 중국이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을 구축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해졌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입니다. 트럼프 2기 시대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와 보편적 관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트럼프가 한국 자동차에 관세를 때리면 현대차, 기아차도 힘들고 반도체 보조금을 줄이면 삼성전자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아무리 미국 우선주의를 외쳐도 미국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미국 내 제조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어 한국 없이는 아예 돌아가지 않는 산업,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싫어도 반드시 한국의 손을 잡아야만 하는 산업, 바로 조선, 방산, 그리고 전력 인프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트럼프가 관세를 때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종 규제를 풀어서라도 한국 기업을 모셔가야 하는 전략적 필수제이자 안보 파트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6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자 이 섹터들이 코스피의 등락과 상관없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그리고 가장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는 산업은 바로 조선업입니다. 여러분, 조선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거제도의 텅 빈 도크, 구조조정의 눈물, 혹은 이미 중국에 밀린 사양산업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180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조선업은 단군 이래 가장 강력한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좋아서 배를 많이 만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한국 조선사들은 수주 목표를 채우기 위해 저가수주 경쟁을 벌이며 제사를 깎아 먹었습니다. 배를 만들어주고도 적자가 나는 기형적인 구조였죠. 하지만 2025년 실적을 보십시오. 주요 조선사들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것을 넘어 전년 대비 수백 퍼센트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적자의 늪에서 탈출해 완벽한 퀀텀 점프를 보여준 것입니다. 한국 조선소의 도크는 이미 3년치, 4년치 일감으로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배를 주문하고 싶어도 2027년, 2028년에 되어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선주들이 제발 배 좀 빨리 만들어달라고 웃돈을 얹어주는 완벽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된 것입니다. 신조성화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로 인해 낡은 배들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하는 교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조선업은 호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진짜 강조하고 싶은 돈 냄새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 해군과 트럼프의 만남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확정 직후 한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콕 집어 언급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에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그가 왜 한국에 손을 내밀었을까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 해군의 팽창을 견제해야 하는데 정작 자신의 군함을 수리할 조선소가 없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지난 수십 년간 쇠퇴하여 붕괴 직전입니다. 인건비는 너무 비싸고 배를 고칠 숙련공은 다 은퇴해서 사라졌습니다. 미 해군의 함정이 고장나면 수리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려 작전에 투입도 못하고 항구에서 녹슬어가고 있는 것이 미국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반면 중국은 거대한 조선소에서 찍어내듯이 군함을 만들어 바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안보에 미친 트럼프 입장에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미국 법상 군함 건조는 미국 내에서 해야 하지만 유지보수 MRO는 동맹국에 맡길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 해군 함정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보안이 확실하고 기술력이 뛰어나며 납기일을 칼같이 맞추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일본조차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즉 조선업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 대상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 공백을 메워주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 MRO 시장 규모만 연간 2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미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함정 수주 계약을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번 계약을 맺으면 수십 년간 안정적인 달러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뚫리는 겁니다. 2026년 한국 조선소에는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성조기를 단 미 해군 함정들이 들어차게 될 겁니다. 상선 시장의 호황과 특수선 군함 시장의 개화가 동시에 터지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돈벼락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저가 공세로 따라오지 않냐고요? 상선은 몰라도 군함은 안 됩니다. 미국이 자신의 군함을 적국인 중국에 수리하러 보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국 조선업이 가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확실한 해자입니다. 두 번째로 분석할 산업은 K방산입니다. 방산주라고 하면 전쟁 나면 오르고 전쟁 끝나면 떨어지는 테마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했으니 방산주는 끝물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K방산은 이제 반도체에 이은 대한민국의 확실한 수출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방산 수출 수주액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주요 3사의 합산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앞으로 3에서 5년 동안 공장을 24시간 돌려도 모자랄 만큼 일감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은 시작일 뿐입니다. 평화의 시대는 끝났고 각국은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2기의 정책을 아주 정밀하게 뜯어봐야 합니다. 트럼프의 외교 기조는 명확합니다. 너희 나라는 너희 돈으로 지켜라. 즉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미군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방위비를 늘리라고 강력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미국이 지켜줄 테니 안심해가 아니라 돈 안 내면 미군 철수한다는 식의 비즈니스적 접근입니다. 이는 곧 전 세계적인 무기 구매 수요의 폭발로 이어집니다. 유럽 국가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탱크를 사고 미사일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 곳이 없습니다. 미국 무기는 성능은 좋지만 너무 비싸고 지금 주문하면 받는데 5년, 10년이 걸립니다. 록히드 마틴 같은 회사들의 생산 라인은 이미 꽉 찼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의 방산기업들은 탈냉전 시대를 거치며 생산 기반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구세주가 바로 한국입니다. 성능은
미국산에 버금가는데 가격은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주문하면 바로 갖다 준다. 이것이 K방산에 미친 경쟁력입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조기 납품하면서 전 세계가 한국의 생산 속도와 품질에 경악했습니다.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압박할수록 동맹국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가성비 좋고 납기 빠른 한국 무기를 사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트럼프의 고립주의 노선이 역설적으로 K방산에게는 거대한 시장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사우디, 호주, 심지어 영국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은 현재 진행 중인 수조 원대의 대형 계약들이 실제 매출로 잡히고 이익으로 찍히는 시기입니다. 기대감으로 오르던 주가가 실적이라는 숫자로 증명되며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재평가되는 퀀텀 점프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방산은 전쟁 테마가 아니라 트럼프 시대의 구조적 수혜주의자 성장주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가장 폭발적인 그리고 가장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는 바로 AI 인프라, 그 중에서도 전력기기 산업입니다. 여러분, AI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엔비디아,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AI 칩을 만들고 똑똑한 모델을 개발해도 이것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정이 먹는 하마입니다. 챗GPT 검색 한 번에 구글 검색의 10배가 넘는 전력이 소모됩니다. 앞으로 AI가 발전할수록 전력 소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특히 IT의 중심인 미국의 전력망은 너무나 낡고 병들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송배 전망 대부분은 1970년대, 심지어 1960년대에 깔린 것들입니다. 50년이 넘은 노후화된 전력망은 폭증하는 AI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툭하면 정전이 되고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전력망을 통째로 뜯어 고쳐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트럼프 리스크를 따져봅시다. 트럼프는 친환경보다는 화석연료와 에너지 개발을 선호합니다. 얼핏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에겐 악재 같지만 전력기기 업체에겐 엄청난 호재입니다. 트럼프는 규제를 풀어서라도 데이터 센터를 짓고 공장을 돌리고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전력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를 의미합니다. 전기를 태양광으로 만들든 가스로 만들든 원자력으로 만들든 결국 그 전기를 나르고 변환하는 송배전망 변압기, 전선은 무조건 깔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노후 전력망 교체와 전력 인프라 확충은 미국의 생존이 걸린 초당적 과제입니다. 이 시장에서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전선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경쟁자인 중국산은 안보와 보안 문제로 미국 전력망 그리드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한국 전력기기의 몸값은 뜁니다. 그리고 지멘스나 ABB 같은 글로벌 경쟁사들은 그동안 증설에 아주 보수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미리 과감하게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 결실을 지금 독식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훌쩍 넘기며 제조업이라고 믿기 힘든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초고압 변압기를 주문하면 2년,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부르는 게 값인 완벽한 공급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2026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할 때 한국의 변압기와 전선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성전자 대신 전력기기 관련주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칩보다 귀한 것이 전기가 되는 세상, 그 전기를 통제하는 자가 미래의 불을 거머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리스크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산업이라도 무조건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단기급 등에 따른 피로감입니다. 조선, 방산, 전력기기 모두 2024년, 2025년에 걸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만 예상치에 못 미쳐도 주가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정책 변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측 불가능하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2차 전지나 신재생에너지 섹터가 충격을 받으면서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오늘 말씀드린 주도주들도 덩달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기회입니다. 펀더멘털, 즉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는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박앤세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마음이 급해져서 당장 내일 아침에 시장가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언제나 냉정해야 합니다. 먼저 조선업은 미 해군 MRO 수혜가 가장 확실한 한화오션이나 엔진부터 선박까지 수직 계열화가 잘 된 HD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보십시오. 방산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같은 대표 종목들이 이제 단순한 내수 기업이 아닌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전력기기 관련주는 숫자를 잘 봐야 합니다. 트럼프 시대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증설 속도를 체크하며 변압기뿐만 아니라 전선업체로의 순환매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핵심은 분할 매수와 인내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 너무 식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부의 거대한 이동은 항상 위기 속에서 대중이 공포에 떨 때 일어났습니다. IMF 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남들이 다 끝났다고 할 때 본질을 꿰뚫어보고 용기 있게 투자한 소수의 사람들은 인생을 바꿀 불을 거머쥐었습니다. 2026년 한국 경제는 고환율과 내수 침체, 그리고 1%대의 저성장이라는 거센 파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힘들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파도 위에서 멋지게 서핑을 즐기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낡은 함정을 고쳐주고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무기를 공급하고 AI 시대를 움직일 혈관인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 장벽을 뚫는 창이자 미국의 안보와 인프라를 지탱하는 방패입니다. 조선, 방산, AI, 전력, 인프라.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질 구조적 성장주입니다.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여기서 다시 드러난다는 문구는 단순히 조회수를 위한 자극적인 어그로가 아닙니다. 시대의 거대한 변화를 읽으라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갇혀 서서히 침몰하는 배에 계속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거센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새로운 주도주에 과감하게 올라탈 것인지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소개한 산업들의 흐름을 매일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매도하라는 투자의 대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2026년 초 시장이 흔들리고 비관론이 팽배할 때가 바로 여러분이 용기를 내야 할 시점입니다. 공부하고 준비된 자에게 2026년은 위기가 아닌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